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8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일 남았습니다. 자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린다. 뭘? 매식경을 달리는 거죠.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자 기사 보기 전에 여기 매식경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도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 들을 넣은 거니까 요 기사 보시고 내가 1월달에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친구들은 고민하지 말고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면 좋습니다. 뭐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습관과 루틴 많은 것들을 잡아줄 거니까 많이 조금 열정적인 친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 한번 볼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연말이 돼도 계속 시끄럽네요. 지금 금융권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끄러워요. 자, 먼저 미 연준 얘기 나오는데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주요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월 첫 금리 인상에 돌입해 내년 말까지 최대 4차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봤다. 자, 그러면 오늘 매식경을 처음 보는 친구들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할게요. 자, 나는 아무것도 몰라. 매식경이 뭔지가 몰라. 매식경 매일 10분 경제입니다. 매일 10분 경제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주제예요. 자, 내년 3월부터 어디에서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몰라도 상관없다. FED 몰라도 상관없다. 연준 몰라도 상관없다. 요거 한 2주만 반복되면 안다. 그럼 어디냐? 미국에서 내년 3월 기억 안 해도 돼.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 할 것 같다. 요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한 4차례 정도 인상될 것 같다. 4차례 못 외워도 돼요. 내년 상반기 때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몇 번 더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어디서? 미국에서. 여기만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가자고요. 조금 이제 매식경을 봤다. 그런 친구들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금 살을 붙이는 거죠. 연준에서 내년 3월 정도에 첫 금리 인상에 돌입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한 4번 정도 조금 많이 하네? 요 정도. 매식경을 좀 본 친구들이라면요. 이해되시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매식경을 할 때 당연한 게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듣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건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 연준이 내년 3월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이죠. 요거 찾아보세요. 제가 요거는 설명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죠. 테이퍼링을 완료한 이후에 단기간 내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발표하는 등 어쩌고저쩌고 모르는 것 이런 거 어려운 거 다 필요 없다. 내년 3월에 어떻게 된다? 단기간 내 금리를 인상시킨다. 요것만 알면 된다. 자, 전문가들은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온다. 아무튼 뭐예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테이퍼링을 한다.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정책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인상해서 하반기에 2차례 내외 추가 인상.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처음 읽었더라도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불편할 내용이 없다. 근데 내용 밑에 보면 다 똑같아요. 3월 중에 금리 인상한다. 다 이거예요. 근데 3월에 꼭 한다? 안 한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한 요 정도 되면은 인상이 될 것 같고 내년에 한 4차례 정도 인상이 될 것 같다. 이건 예상이다, 예상. 이대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방향성이기 때문에 금리가 적어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에 지금 무게를 두고 그게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금리 변화의 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나라 대내 여건에도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겁니다. 자, 지난 사이클에서 정책 금리를 1%에서 1.25%까지 인상한 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했으나 최근 빠른 정책 기조 전환 등 고려시 최초 금리 인상 이후 아무튼 단시간 내에 올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요 투자은행들은 경기 회복세 지속,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달 정책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년 4월 6%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뭐다? 어려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건 패스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문을 오늘 처음 읽었어. 근데 이거 막 다 본다? 안 돼. 패스.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고시 공부가 아니라고요. 고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런 거 내용 하나 다 알아야 되겠죠. 매식경을 본 지 3개월이 넘었다. 그럼 중수 정도 된다고. 중수 돼도 이런 내용을 다 알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거 현직자들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알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공부가 나한테 활용 가능한 공부여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암기만 하고 외우느라고 나한테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건 공부가 아니다. 우리는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자소서에 활용하고 어떻게 면접에서 활용할지 그 포인트를 생각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건 지식이 조금 있건 전혀 상관이 없다. 적용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도요. 요걸 아세요? 고시 공부하듯이 그 신문기사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 못해요. 자, 두 번째. 내년 3,500만 명 실손보험료 9에서 16% 올린다. 이건 뭐냐? 보험권의 이슈지만 이게 은행권과 뭐 증권 요거 다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일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나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 5천만 인구 중에 3,500만 명이 가입한 게 실손보험이다. 그럼 이 실손보험료가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사람들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3,500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 뭐다? 실손의료보험. 그럼 3,500만 명이 가입했으면 적어도 뭐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이 다 가입해 줬을 거예요. 근데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실손보험만큼은 지금 누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00만 명 정도는 본인의 몸이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입 안 한 거거나 정말 뭐 경제력이 없어서 가입 안 하시는 분 빼고는요, 웬만한 분들은 실손보험 다 가입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성비 낸 거 대비 돌려받는 게 많은 보험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료가 내년부터 가입 시기별로 9에서 16%까지 오를 전망이에요.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 가입해 3에서 5년 주기로 보험료를 갱신하는 가입자는 최대 50%가 넘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대요. 와, 50%. 다만 손해보험 업계가 올해 요구한 20% 인상률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나올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있고 3세대 있고 뭐 4세대 있는데요. 내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이게 보험료가 이제 천차만별로 이제 변동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보험료를 올리냐? 결국은 실손보험이 적자가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도수치료 많이 받고 하잖아요. 우리 막 안 아파도 사실 그 마사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실손보험이라는 게 뭐 내가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그거를 따져서 보험료가 측정된 게 아니라 그 가입한 보험회사의 그 대수의 그 손해율을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면 손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 실손보험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야.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이렇게 되다가 보험회사 망하겠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를 최대 50%가 넘게 인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연령이 있으신 분들 보험료 50% 되면 엄청나게 크다,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이 이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해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1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지, 2세대 갖고 계신지, 3세대 갖고 있는지, 4세대 갖고 계신지, 이거에 따라 보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보험업계를 갈 친구들도 있지만 보험업계를 갈 친구들이 아니라면 사실 뭐 깊숙하게 그렇게 크게 안 알아도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것 또한 은행에 또 의외로 또 많이 물어봐요. 은행에 방카슈랑스를 하는데 방카슈랑스는 사실 실손보험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고객이 물어보면은 뭔가 대답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한번 알아보시고, 일반 기업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중에 언젠간, 그리고 지금 실손보험에 가입됐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엄청 뛰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손해보험 업계는
실손보험에서 만성 적자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계속 지금 뭐 역마진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에서만 3조 5천억 손실이 날 거다. 그러면 손해보험업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들의 배치를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난다. 그럼 물론 여기 손해율을 손해율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올리는 거 올리겠지만, 이외. 왜냐면 사람들이 기존에 만약에 7만원이었어. 그런데 뭐 막 한 15만원 내라고 그래. 그럼 이거 계속 하겠어요? 못하지? 큰일 나지? 그리고 지금 실손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손해가 나는데 다른 걸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객한테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 이슈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 성정했고 뭐 됐는데,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보다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40대 임원 많이 나오고 30대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들이 뭐 위기라면 위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지금 변화시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제 뭐 대기업에서부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뭐 비단 뭐 30대 CEO, 40대 CEO가 생겨서 좋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승진 빨리 하고 그 기업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잘 나가게 되더라도요, 임원을 빨리 나면 그만큼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럼 뭐냐? 집에 빨리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막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뭐 실력과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정한 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조금 클린한 제도가 좀 저는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현 CJ그룹 장남인 이선호 경영 리더, 와 31살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대단하죠. 핵심 계열사인 CJ제일제당 신임 임원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대요. 31살. 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다 뭐 한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능력이 좋아서 물론 이분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서 1980년대 이후 출생 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CJ의 새로운 임원직제 개편안이 적용된 첫 인사로 역대 최대 규모인 53명의 임원 승진자도 나왔대요. 와, CJ 많이 지원하세요. 역량과 능력 있으면 누구나 고위직책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뭐 하나의 비전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꿈이라도.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걸 한번 쫙 보시면 뭔가 이제 많이 뭐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뭐 1차적으로 오너가 뭐 어리면은 뭐 뭔가 뭐 도전을 해볼 기회도 제가 봤을 때 좀 더 많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물론 우리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또 어떠한 자리에 기회가 돼서 지금처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것들을 봐줄 거고,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한테 뜻하지 않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있다가 내가 한 번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겠지만, 개미처럼 한 단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계단처럼 이 쌓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 쌓이는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쌓이는 시기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이것저것 진짜. 왜 이렇게 노력하냐? 나름대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꿈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죠. 저 또한.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단계씩 가는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개미처럼 이렇게 노력한 어떠한 흔적을, 어떠한 다른 진짜 귀인을 만나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뜻하지 않는 기회가 왔는데 그 사람이 나의 히스토리를 뭔가 다 알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결론은 뭐다?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힘든 구간에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여러분들 짜증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 남은 기간 동안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